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수학 슈츠파 온라인 교육을 맡은 C2M 교육 매니저 이미선입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다면 슈츠파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슈츠파는요, 도전 정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힘,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것. 이게 슈츠파가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입니다. 아이들과 수업을 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도전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리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는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슈츠파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제 스토리,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구, 온라인 활동, 워크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스토리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구 활동은 교구를 만지면서 수학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온라인 활동으로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워크북 활동을 통해서는 학습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슈츠파의 캐릭터 친구들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모두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고슴도치 츠키, 펭귄 슈루, 강아지 파오입니다. 지금 순서가 살짝 바뀌기는 했는데 이 세 친구의 이름의 앞자를 따서 부르게 되면은 슈츠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캐릭터 친구들 이름 한 번씩 불러보고 그러고 수업을 시작하면 더 몰입을 잘하고 재밌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A35 누가 더 클까?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A35 누가 더 클까는 기초 측정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길이와 키를 비교하는 표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거고요. 항상 원에서 추추파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새로운 진도가 시작되는 1주차와 마무리되는 4주차에는 스토리 영상을 아이들과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주차에는 학습하게 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4주차에는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슈추파 영상은 홈페이지 통해서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슈츠파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온라인 학습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관 들어가셔서 오늘은 A3호, 네, A3호의 스토리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놀이공원에선 키에 맞는 놀이기구만 탈 수 있어. 이건 우리 셋 다 탈 수 있대. A03 누가 더 클까? 우와, 드디어 도착했다. 들어가 보자. 정말 기대돼. 우와. 뭐부터 타볼까? 너무 설렌다. 나 사실 너무너무 타보고 싶은 게 있어. 이 도토리보다 키가 작은 친구만 탈 수 있대. 그럼 누구가 탈 수 있지? 잘 타고 왔어? 응,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번엔 어떤 걸 타볼까? 타보고 싶은 거 있는 친구? 나도 사실 정말 꼭 타보고 싶은 게 있어. 어때? 이건 이 구름보다 키가 큰 친구만 탈 수 있대. 그럼 누구가 탈 수 있지? 이번에는 또 어떤 걸 타볼까? 네, A35의 스토리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스토리 영상을 친구들과 수업 전 함께 보시게 되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수업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학습 목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토리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주제와 학습 목표에 관한 질문들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방금 함께 보신 A35 영상에서는 동물 친구들이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며 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아이들과 영상을 보신 후에 놀이공원에서 키를 재어본 경험이나 집에서 엄마 아빠와 키가 얼마나 컸는지 재어본 경험 등을 함께 이야기 나누며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 영상을 함께 보셨다면 아이들과 바로 놀이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선생님들도 이미 교구를 한 번씩 보셨겠지만 수추파의 교구들이 입체감을 가진 교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화면에 담아 시연을 해서 전달을 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교구 활동은 놀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영상을 함께 보셨던 슈추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슈추파 온라인 학습관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료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료실에 들어가시면은 영상 자료라고 보이실 텐데요. 영상 자료 그리고 레벨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A 레벨에 035 누가 더 클까? 놀이 교육 영상을 잠깐만요. 네, 이 놀이 영상은 아이들과 함께 보신다기보다 선생님께서 미리 한번 수업 전에 보시고 아이들과 놀이 활동을 하는데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제작된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수업 시간에 보는 영상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교구와 교구를 활용한 대표 놀이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놀이 영상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A3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클까는 5개의 길이 막대와 5마리의 동물 피규어의 길이와 높이를 비교하는 활동입니다. 길다 짧다의 비교부터 가장 긴 또는 짧은 순서대로 서열화하고 받침대와 동물의 길이를 숫자로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1주와 2주에서는 막대 길이와 동물 피규어로 길이를 비교하고 같은 길이를 찾아봅니다. 3주와 4주에서는 길이를 순서대로 서열화하고 같은 길이를 만들어보는 활동입니다. 1주, 길어요, 짧아요. 길이 막대를 모두 꺼내어 주세요. 길이 막대 중 2개를 골라 한쪽 끝을 맞추고 길이를 비교해 보세요. 이때 두 막대의 한쪽 끝을 맞추어야 길이를 잘 비교할 수 있어요. 2개를 비교할 때는 주황색 막대가 더 길어요, 하늘색 막대가 더 짧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막대가 더 길고 짧은지 이야기해 보세요. 막대 5개를 길이가 짧은 순서 또는 길이가 긴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2주, 커요, 작아요. 동물 피규어와 길이 막대를 준비해 주세요. 길이 막대와 동물 피규어를 키가 큰 것부터 나란히 놓아 보세요. 동물 피규어 하나를 골라 세워 보세요. 동물의 키와 길이가 같은 막대를 찾아보세요. 펭귄의 키는 하늘색 막대의 길이와 같습니다. 길이가 다른 막대를 고른 경우 막대와 동물 중 어느 것이 더 길까 질문하고 아이들 스스로 길이를 비교하여 말하고 다시 고르게 합니다. 3주, 가장 길어요. 동물 피규어를 준비해 주세요. 키가 가장 큰 동물을 세워보세요. 나머지 동물을 키 순서대로 나란히 세우고 키가 큰 순서대로 동물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키를 비교할 때에는 동물 피규어를 높이 차이가 없는 평평한 바닥에 세워서 비교해야 합니다. 키가 2번째로 큰 동물을 찾아보세요. 타조, 키가 2번째로 작은 동물을 찾아보세요. 펭귄. 4주, 세어서 비교. 동물 피규어, 길이 비교판, 받침대를 준비해 주세요. 길이 비교판을 끼워서 조립해 주세요. 동물들을 길이 비교판 앞에 세워보세요. 각 동물의 키를 길이 비교판의 눈금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펭귄은 3칸입니다. 길이는 6칸입니다. 동물 피규어의 키가 눈금 몇 칸의 길이와 같을지 어림한 값을 이야기하고 길이 비교판에 놓아 예상이 올바른지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받침대를 길이 비교판 위에 놓고
받침대와 높이는 눈금 몇 칸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눈금 한 칸, 눈금 두 칸, 눈금 세 칸. 새 동물의 높이가 같아 보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눈금이 네 칸인 말을 놓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눈금이 세 칸인 펭귄을 놓습니다. 기린, 말, 펭귄의 높이가 같습니다. 펭귄, 말, 다람쥐의 높이는 모두 같습니다. 펭귄, 말, 다람쥐 중에서 가장 키가 큰 동물은 무엇일까요? 세 마리 모두 키가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가장 키가 큰 동물은 말입니다. 실제로 가장 키가 작은 동물은 다람쥐입니다. 교구 놀이 활동 함께 시청해 주셨는데요. 교구 놀이 활동은 원별로 수업 시간과 상황에 맞게 선생님들께서 조절하시면 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대표 놀이 활동은 수업 중에 꼭 아이들과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교사용 지도서와 대표 놀이 활동 외에도 다양한 놀이 활동들이 추가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풍성한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수업 중에는 반드시 대표 놀이 활동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미리 한 번씩 교사용 지도서를 살펴봐 주시고 거기에서 재밌을 놀이를 아이들과 함께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교구 구성품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수업 전에 미리 아이들의 교구에서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해 봐 주시고 교구 안에는 각각 이렇게 교구의 구성품이 소개되어 있는 카드가 한 장씩 들어있거든요. 간단한 대표 놀이 소개와 함께 구성품이 소개되어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업 전 교구가 모두 다 있는지 불량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표 놀이 활동은 교재의 표지 안쪽에 4주차가 모두 소개되어 있고요. 방금 보셨던 놀이 영상을 선생님들께서 수업 전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활동을 알아보겠는데요. 슈츠파의 온라인 활동은 각 주제마다 재밌는 이야기와 게임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아이들의 수학적 이해와 수업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게임들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하고 또 대결을 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면 슈츠파의 온라인 활동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슈츠파의 온라인 활동도 방금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슈츠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고 방금 영상 자료는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 활동은 온라인 학습관 그리고 레벨 선택해 주시고 3호 이렇게 미니게임 혹시 보이시나요? 로딩이 되는 중에 미니게임도 아이들과 해볼 수 있으실 겁니다. A3호 누가 더 클까 온라인 활동에서는 1주차 놀이, 2주차 협동, 3주차 도전, 4주차 대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 주차별로 앞에 짧게 인트로 애니메이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거 역시 활동의 주제에 맞게 짧은 애니메이션을 아이들과 시청하시면 됩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나무에 맛있는 과일이 열려 있어요. 과일을 다 먹고 싶어. 펭귄은 막대로 과일을 따려고 해요. 막대가 조금 짧네. 펭귄은 더 긴 막대로 과일을 따려고 해요. 막대가 너무 길어서 과일을 탈 수가 없어. 있어. 펭귄은 과일을 따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방금 인트로 애니메이션을 잠깐 보셨듯이 이번 학습의 주제인 길어요, 짧아요, 길다, 짧다의 길이를 비교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면 아이들은 상황에 맞게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될 겁니다.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게임 버튼을 누르시고 화면 가운데 두 가지 막대가 나타나요. 질문을 잘 보고 어떤 막대를 찾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 이렇게 주차별로 짧은 인트로 애니메이션 다음에는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슈츠파의 온라인 활동의 좋은 점이 모든 게임을 이렇게 방법을 자세하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영상을 보며 게임의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아래 플레이 버튼을 눌러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1주차 게임의 경우에는 여기 지시문이 보이시지요? 둘 중 더 긴 막대를 골라 콕. 자, 여기서 중요한 긴이라는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이 다른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지요. 아직 한글을 읽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시문은 특히 선생님들께서 정확한 발음으로 중요한 표현을 강조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중 더 긴 막대를 콕. 이번에도 둘 중 더 긴 막대를 콕. 이렇게 막대를 선택한 다음에는 정말 긴지 짧은지 실제로 맞대어서 길이를 비교한 후 펭귄은 고른 막대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1주차 게임에서는 고른 막대를 이용해서 펭귄이 사과의 결승점까지 가게 하는 놀이 게임을 하게 됩니다. 놀이 게임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해도 좋고, 게임을 통해서 길다, 짧다와 같이 이번 주차에서 반드시 익혀야 되는 비교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길이는 맞대어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게임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주차 게임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주차 게임은 협동이기 때문에 두 친구가 자기의 차례에 한 번씩 활동을 하고 두 친구가 모두 정답을 맞춰야만 점수를 얻게 되는 게임인데요. 먼저 친구 한 명이 막대 5개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이제 다른 친구가 막대와 키가 똑같은 친구를 찾아보세요. 네, 이 정도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게임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아이들과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바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친구 한 명이 자기의 차례에 막대를 고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가 고른 막대와 키가 같아 보이는 동물을 고르면 되는데요. 이때 협동이기 때문에 두 친구가 서로 상의를 하여 고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친구 한 명이 잘못 고른다면 하트를 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하지만 협동 게임이기 때문에 친구를 서로 탓하지 않고 상의하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친구가 다시 다른 동물을 선택해서 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네, 그럼 키가 같아 보이는 동물. 네, 이러면 하트를 받게 됩니다. 협동이기 때문에 한 명씩 차례를 지켜서 활동을 해볼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3주차 도전 게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이들과 활동을 하실 때에는 짧은 인트로 애니메이션도 반드시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바로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동물 친구 3마리가 나타나요. 친구들의 키가 각각 어느 정도인지 먼저 눈으로 살펴보세요. 네, 3주차에서는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셋 이상의 키를 비교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 화면에 보이는 세 동물의 키를 먼저 눈으로 살펴본 후 화면 아래에 있는 질문을 잘 보고 가장 큰 친구인지 가장 작은 친구인지 확인해요. 네, 그럼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활동에서도 중요한 건 먼저 눈으로 가장 큰 친구가 누구인지, 가장 작은 친구가 누구인지 생각을 해보고 중요한 건 아래에 질문인데요. 아래 화면에서 어떤 친구를 고르라고 했는지, 가장 작은 동물을 찾으라고 했는지, 가장 큰 동물을 찾으라고 했는지 지시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동을 진행해야 됩니다. 도전이기 때문에 총 10문제를 풀게 되는데 교육원의 시간에 따라서 한 명이 한 문제씩 풀어보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작은 친구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점수를 얻게 됩니다. 총 10문제를 풀게 되어 있는데 각자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스스로 도전을 10문제 해보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환경이라면 칠판 앞으로 나와서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주차 활동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4주차는 대결 활동입니다. 네, 이번에도 인트로 애니메이션은 생략하고 게임 활동 볼게요. 화면에 동물 친구 3마리가 나타나요. 친구들의 키가 각각 어느 정도인지 먼저 눈으로 살펴보세요. 주의! 동물이 올라가 있는 알록달록한 받침대 높이는 상관없어요. 화면 아래에 있는 질문을 잘 보고 키가 큰 순서인지 작은 순서인지 확인해요. 네, 설명을 여기까지 봤는데요. 어떤 활동인지는 선생님들께서 다 이해가 되셨지요? 하지만 친구들이 이 활동을 할 때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순발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결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친구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너무 대결 상대가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짝을 이루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짝지어 주시는 것도 대결 상대를 정해주시는 것도 선생님들께서 조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가 작은 순서대로 라고 했어요. 그러면 친구들은 빠르게 동물 친구들의 키를 비교해서 가장 작은 친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친구가 먼저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친구가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보다 조금 더 빠르게 자신의 칸에 동물을 순서대로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친구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가정해보고, 네, 이렇게.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친구가 점수를 얻는 대결 활동이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주차 게임을 다 진행해 봤는데요. 온라인 활동은 원의 수업 시간과 상황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방금 온라인 학습관에서 이렇게 저희가 인트로 애니메이션 그리고 1주차, 2주차 게임 활동 진행하는 거 요 순서대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셨다면은 네, 워크북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워크북 활동은 크게 스토리, 상상, 집중, 도전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토리는 짧은 이야기로 아이들이 수업에 몰입하게 해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짧은 인트로 애니메이션도 보셨고 1주차에 우리가 스토리 영상도 시청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익숙한 내용의 이야기들의 전개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지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상상에서는 워크북 위에 교구를 직접 올려놓고 활동을 해보게 되는 페이지고요. 그리고 집중에서는 아이들이 붙임딱지를 활용해서 작은 면적에 붙임딱지를 정확히 붙이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도전에서는 실제로 필기구를 손에 쥐고 직접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화면을 잠시 바꿔서 제가 교재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교재가 준비되셨다면 교재를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네, 교재를 살펴보시면 표지의 안쪽에 이렇게 4주차의 대표놀이 활동이 소개되어 있고요. 첫째 주 길어요, 짧아요. 네, 앞에서 스토리 영상에서도 보았고 인트로 애니메이션에서도 보았던 그 상황들이 지면에 담겨져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 질문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트로 애니메이션에서 충분히 상황은 아이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과에 닿으려면 막대의 길이가 어떤 것이면 더 좋을까요? 와 같이 아이들이 길어요 또는 짧아요 라는 올바른 표현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막대가 너무 짧아요, 막대가 너무 길어요와 같이 중요한 표현들을 반복 노출시켜 주셔서 아이들이 상황에 맞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상상에서는 몸에 좋은 채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한 번에 길이가 딱 맞는 막대를 찾는 활동이 아니므로 막대를 고르고 어림하고 직접 놓아서 비교해보고 하는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한 번에 길이가 같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막대를 찾아서 올려놓고는 고른 막대가 너무 길어요. 그렇다면 더 짧은 막대가 좋겠구나. 이렇게 직접 맞대어서 길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활동을 하면서 고슴도치 치키가 말풍선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씩 선생님들께서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쪽 끝을 나란히 만나게 해야 길이를 비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친구들과 직접 길이를 맞대어 비교할 때에는 끝을 맞춰서 비교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더 기네, 더 짧네와 같은 표현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집중 몽당 색연필입니다. 붙임딱지 활동에서는 붙임딱지를 붙이기 전에 항상 선생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져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색깔이나 다양한 속성들이 다른 경우에는 이것을 통일시켜서 부르기 위해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빨간 색연필, 보라색 색연필, 네, 이렇게 색깔을 통일되게 아이들이 서로 다른 색으로 부르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먼저 질문을 통해서 색연필은 지금 몇 자루가 있나요? 아이들이 색연필을 바르게 셀 수 있는지, 둘 중에 어느 색연필이 더 길어 보이나요? 이렇게 눈으로 확인했을 때 더 길어 보이는 거, 예상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보라색 색연필이 더 길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빈 곳에 붙임딱지를 붙이면서 보라색 색연필이 더 길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붙임딱지만 붙이고 활동을 끝내시지 말고 반드시 붙임딱지를 붙이고도 보라색이 더 길어요, 빨간색이 더 짧아요와 같이 알맞은 표현으로 한번 비교하는 표현을 말해보고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도전 생선사세요입니다. 여기서는 아이들이 그림 속의 생선의 길이를 바르게 비교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활동인데요. 선으로 이으며 아이들은 길이가 짧은 생선은 긴 바구니, 아니, 길이가 짧은 생선은 작은 바구니, 이렇게 길이를 비교하고 크기를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길이가 긴 생선은 큰 바구니, 이렇게 정확한 표현으로 길이를 비교하고 선으로 이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어떤 친구에게는 너무 쉽고 간단한 활동이지만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은 생소한 활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이 활동을 하며 정확한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2주차 커요 작아요 스토리에서는 마찬가지로 표현을 반복적으로 노출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아이들과 키를 비교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친구와 직접 키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보았는지 등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 속에 있는 동물 친구들의 키를 비교하기 위해 막대를 실제로 찾아서 아래에 있는 친구들의 발에 맞춰 이렇게 막대를 놓아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키를 비교할 때는 항상 끝을 맞춰서 비교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친구들과 활동을 하면서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다면 친구들이 기준이 되는 바닥에 맞춰 알맞은 막대를 이렇게 놓아보고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작은 선 하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힌트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 때도 반드시 이런 기준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시는 말, 선생님이 하나 그리는 선에도 모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까지 선생님들께서 섬세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주차 두 번째 상상에서는요, 내가 누구게입니다. 여기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친구가 나는 펭귄보다 키가 크고 타조보다는 키가 작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아무런 피규어나 갖다가 놓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 먼저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방법을 이끌어 주시면 되는데요. 아무 피규어나 갖다가 놓지 않도록 먼저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친구들, 우리 동물 친구들을 키가 작은 친구부터 키가 큰 친구까지 한 줄로 세워볼까요? 그러면 아이들은 동물 피규어를 모두 꺼내서 키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세워서 비교해야 되지요. 하지만 화면에 지금 담기지가 않아서 저는 이렇게 눕혀서 선생님들과 활동을 하겠습니다. 눕혀서 활동할 때는 아까 놀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받침대를 사용해서 기준을 만들어주고 동물 친구들을 놓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기린 들면 생각보다 어린 친구들이 사용하는 교구이기 때문에 교구들이 좀 묵직하고 큼직큼직해요. 오히려 작으면 친구들이 교구를 다루는 게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교구의 무게감과 교구의 크기도 알맞게 제작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작은 친구부터 큰 순서대로 됐지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번에도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친구들, 그러면 펭귄과 타조 사이에는 어떤 동물이 있나요? 그러면 친구들은 순서를 올바르게 놓았다면 말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말을 가져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때에도 친구들이 연필로 혹시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다면 친구들의 발끝을 맞추고 키를 비교해 보니 펭귄보다는 크고 타조보다는 키가 작은 친구는 말이었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부 친구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렇게 비교하기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게 기준을 못 정해서 어려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시작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 이런 부분도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한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차 집중에서는 아이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키가 자란다는 그런 키의 변화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또 붙임딱지를 붙이기 전에 선생님께서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나의 3살 때는 어땠나요? 지금과 비교해서 키가 컸나요? 작았나요? 만약에 내가 7살 형님반이 된다면 나의 키는 지금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키가 점점 자라고 나의 어린 시절, 지금보다 더 어린 시절은 키가 작았다는 것을 아이들이 선생님의 질문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지금 4살을 기준으로 4살보다 더 어렸던 3살에는 키가 지금보다 작았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알맞은 붙임딱지를 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붙임딱지를 붙일 때에도 친구들이 조금 섬세하게 떼어야 돼요. 간혹 친구들이
붙임딱지를 훅 떼다가 손님들 많이 아시지요? 이제 찢어요. 그러지 않게 조심스럽게 뗄 수 있게 주의도 주시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붙임딱지를 그냥 빈 공간에 턱턱 붙이는 게 아니라 발끝을 맞춰서 붙여야 된다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4살에 나는 키가 이만했네. 그러면 1살 더 많아지는 5살의 나의 키는 어떨까요? 그럼 아이들은 시간의 흐름과 키의 변화를 이해하고 더 큰 붙임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의 흐름하고 키의 변화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도전에서는 풍선과 그리고 아빠, 나 다르게 연결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A 단계의 경우 지문을 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읽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슈츠파의 A 단계가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키가 큰 아빠는 큰 풍선, 키가 작은 나는 작은 풍선. 네, 여기서 큰과 작은을 강조해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키가 큰 아빠는 큰 풍선과 연결, 키가 작은 나는 작은 풍선과 연결. 네, 이렇게 활동을 바르게 맞출 수 있으면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3주차 가장 길어요입니다. 인트로 애니메이션에서도 이 내용들을 다루기 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인트로 애니메이션 속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새 친구의 키를 기준을 바꿔가며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타조는 펭귄보다는 크고 기린보다는 작아요. 이번에는 펭귄이 타조가 기준이었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린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또 해봅니다. 기린은 타조와 펭귄, 다람쥐보다 커요. 또는 다람쥐를 기준으로 다람쥐는 펭귄, 기린, 타조보다 작아요. 그래서 가장 큰 동물, 가장 키가 큰 동물은 기린, 가장 작은 동물은 다람쥐예요. 이렇게 기준을 바꿔가며 키를 비교하는 표현을 알맞게 사용하고 선생님들께서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반복 노출시켜 주시면 아이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상상에서는 앞에 1주차에서 했던 활동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정확한 길이의 막대를 찾는 활동이 아니고 아이들이 충분히 눈으로 어림하고 막대를 직접 맞대어 보고 해서 정확한 길이의 막대를 찾아 길이를 비교하는 활동인데요. 이렇게 장갑에 대어 보았을 때 알맞은 길이 막대, 또 시계와 길이가 같은 막대. 네, 저는 한 번에 골랐지만 아마 친구들은 여러 번 막대를 놓았다, 놓았다 할 겁니다. 이렇게 해도 활동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한 번에 고르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다음의 활동은 여기 그림 속에 있는 물건들의 길이 중 가장 긴 것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도 놓아야 되네요. 이렇게. 네, 그러면 요 핑크색은 연필, 보라색은 시계의 길이와 같은 막대, 그리고 하늘색은 장갑과 길이가 같은 막대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각각의 물건을 보고 길이를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맞대어서 정확한 길이를 비교한 길이 막대를 가지고 가장 긴 물건은 보라색과 길이가 같았던 시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길이를 비교할 때는 직접 맞대어 비교할 수 없다면 이런 길이를 비교할 수 있는 막대들을 이용해서 길이를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것도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익히게 됩니다. 3주차의 집중 가장 길고 가장 짧은에서는
한글을 읽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주셔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도 길이가 가장 긴 물건은 무엇인가요?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친구들이 눈으로 길이를 비교해서 젓가락이요 라고 찾을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질문에 바르게 답을 한 후 붙임딱지를 붙이고 마지막에는 가장 긴 물건은 젓가락입니다. 가장 짧은 물건은 포크입니다. 마지막에 말로 길이 표현을 확인하는 것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긴 것 도전에서는 세 개의 물건의 길이를 비교하여 가장 긴 것을 찾는 활동인데요. 세 개 이상의 길이를 비교할 때는 가장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긴 것은 2개, 3개가 될 수 없고 1개, 가장 짧은 것도 2개, 3개가 아니라 1개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연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 선으로 표시해서 가장 긴 것은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게. 뱀의 경우에는 여기가 길이가 같기 때문에 또 선을 긋고 가장 긴 것은 첫 번째 초록색 뱀,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유도 아래 기준은 어느 쪽이 되던 나란하게 놓은 부분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활동을 반복하며 아이들이 알 수 있게 해줍니다. 4주차 세어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특히 눈금을 세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에 보면 단위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교과 과정에 처음으로 단위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단위 길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단위 길이를 배운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 쓰지 않았던 표현이고 생소해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단위 길이는 길이를 재는 기준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자로 재는 경우에는 보통 1cm를 기준으로 길이를 많이 재고 있잖아요. 아니면 나의 단위 길이가 뼘이라면 얘가 단위 길이가 된다면 이것으로 재는 게 나의 한 뼘이 단위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뼘이나 한 걸음으로 단위 길이를 하지 않는 것은 사람마다 뼘의 길이와 다리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교과에서는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위 길이는 그러면 눈금 한 칸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특히 눈금을 셀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세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바르지 않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선생님께서 수업을 시작하실 때 눈금을 세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아래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럼 말의 키는 4칸이 됩니다. A단계에서 친구들이 정확하게 수로 표현하고 쓰는 것은 아직 어려울 수 있지만 정확하게 띄어세서 눈금의 칸을 세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펭귄의 키는 펭귄의 발 아래에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이번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금 한 칸을 세는 방법을 아이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표시하며 셀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받침대 위에 동물 친구들을 올려놓고 키가 같아 보이게 만들었지만 받침대의 높이를 생각해서 정말 키가 큰 친구는 누구인지 이런 질문도 던지며 알아볼 수 있고요. 머리끝, 발끝 맞출 수 있게 친구들이 피규어를 실제로 놓아보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발끝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높이 여기가 기준이 되고 반대로 머리끝을 맞춰서 동물의 키가 같아 보인다는 것도 어떤 상황인지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친구들이
여기서 하는 활동 이외에 뭐 문제집 같은 거를 풀면서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선생님이 알려주셨나 봐요. 이렇게 뒤집어서 보라고. 그럼 키가 가장 큰 친구가 이 친구라고. 네, 간혹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런 경우에 그런 방법은 옳지 않아, 틀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침대에 올려서 머리 끝이 같아지는 피규어를 올려보는 활동을 하고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보물상자까지 가는 거리를 친구들이 알아보는 활동인데요. 이때도 단위 길이가 되는 것은 붙임딱지의 요 한 조각이 되지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네, 붙임딱지를 먼저 붙이기 전에 친구들과 칸을 세는 방법도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붙임딱지를 이어서 붙여주게 됩니다. 이 활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붙임딱지를 붙일 때 서로 겹쳐서 붙이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눈금으로 끊어놓기는 했지만 친구들의 경우 활동의 주제나 활동의 큰 목표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느낌대로 붙이는 친구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눈금에 맞춰서 정확하게 겹치지 않게 붙이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특히 여러 명의 친구를 동시에 지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이 힘드실 거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활동을 시작 전에 주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칸의 수 하나, 둘, 셋. 그러면 보물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친구는 보물에서부터 3칸만큼 떨어진 치키가 가장 가깝네요 라고 활동을 마치시면 됩니다. 활동을 마치실 때도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이 가장 가까운 친구는, 가장 먼 친구는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친구들이 실제로 칸수를 선생님의 도움 없이 셀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에 시작점이 나란하고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만약에 숫자를 쓸 수 있는 친구라면 쓰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것이 어렵다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칸수를 세어서 길이가 같은 걸 찾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렇게 끝점을 맞춰서 길이가 같은 것을 찾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은 똑같은 결과를 했지만 과정에서는 이렇게 칸수를 세는 활동도 반드시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A35 교재 활동까지 마쳤고요. 자료 안내 잠시 해드릴게요. 스토리 영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교사용 지도서 그리고 교육기획안 모두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놀이 영상도 자료실에 있고요. 스토리 영상만 온라인 학습관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학습관에선 스토리, 자료실에서는 교환과 영상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B3호와 C3호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